안녕하세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공개 문제 보시면은 영상 작업에 소개되어 있는 이 7번 문항 있죠. 간단하게 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애프터 이펙트를 열어주시고 이 영상을 드래그해서 프로젝트 창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해당 영상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프로젝트 창 하단 쪽에 보시면은 컴포지션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그 아이콘 위로 드래그해서 새로운 컴포지션을 생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컴포지션 이름을 바꾸시려면 엔터를 누르셔서 B번으로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A0427이라고 샘플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 보시면은 A0427이라고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세팅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컴포지션 세팅. 자, 위드 값 1280720이고요. 그리고 29.97.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받게 되시는 영상 길이와 동일하게 세팅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컴포지션을 빠르게 세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언타이틀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 파일을 꼭 저장하신 다음에 실기 문제를 풀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 5개 장면이기 때문에 6초씩 끊어서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FPS는 29.97, 렌더링 시에는 H.264, MP4 파일로 렌더링을 할 예정입니다. 컴프는 1번이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메인으로 수정하겠습니다. OK 버튼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에서 이미지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열어주시고요. 픽사베이에서 검색을 해서 찾은 이미지입니다. 상단 쪽에 있는 하늘 부분을 지워 주셔야 되는데요. 지우개 누르시고 매직 이레이저 툴 활용하셔도 됩니다. 클릭하셔서 지워 주시고요. 클릭. 자, 그리고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 툴 이용하셔서 깔끔하게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PNG 파일로 저장을 해야지만 투명도를 그대로 반영해서 저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Ctrl Alt Shift S PNG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눌러주시고요. 폴더는 테스트 폴더라고 만들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img라고 해서 별도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픽사베이 담장이라고 해서 png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은 내려주시고 프로젝트 파일에서 패널에서 조금 전에 저장한 png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컴포지션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정중앙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애니메이션을 작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영상 클립을 임포트 하겠습니다. 임포트한 영상은 현재 담장 이미지 레이어 아래쪽으로 내려주겠습니다.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가져오시면 되시고요. 영상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스케일 속성에서 컴포지션 사이즈에 맞게끔 사이즈를 키워주겠습니다. 자, 총 5개의 장면이므로 6초씩 끊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이미지를 애니메이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이미지 선택하시고 포지션을 활성화해 주세요. 포지션 키프레임 시작해 주시고 다음에 키프레임 생성 후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등장하게 될 요소는 시험 문제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궁, 그리고 궁을 감싸고 있는 사각형이 보이시는데요. 사각형의 경우 트림 패스 기능을 활용하여 상자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궁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까지만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최대한 비슷한 글씨체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명조체로 맞춰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색은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시고요. 글씨 크기와 위치는 시험장에서 받게 되시는 영상과 최대한 비슷하게 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자의 경우 담장 밑으로 숨어서 등장을 하게 되므로 담장이 내려가면서 글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글자를 위치를 잡아주시고 글자 세부적인 속성을 주기 위해서 텍스트, 애니메이트에서 포지션을 선택해 주십니다. 포지션 쪽에서 담장 밑으로 내려주기 위해서 포지션 Y 값을 클릭을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주세요.
렌즈 셀렉터 쪽으로 들어가셔서 오프셋 값을 이용하여 글자가 하나씩 등장하도록 애니메이션 하겠습니다. 오프셋에 키프레임을 찍어주시고 다음 동작은 글자가 하나씩 올라올 수 있도록 두 번째 키프레임에서 오프셋 값을 100%로 올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에 해주셔야 될 애니메이션은 궁자와 상자를 작업해 주셔야 되는데요. 궁자의 경우 한글 궁자에서 한자 궁자로 전환이 되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타입 툴을 이용하여 궁자를 입력하겠습니다. 궁자의 경우 앞에서 작성한 우리나라의 글자보다 상당히 크게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6초 뒤로 벗어난 타임라인의 요소들은 모두 Alt 대괄호 닫기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의자가 등장하는 시점에 맞춰서 궁자도 같이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궁자가 등장을 하고 한자로 변환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Ctrl D를 누르셔서 복제를 하신 다음에 메모장에서 궁자를 입력해 주세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한자 변환이 안 되기 때문에 메모장에서 궁자를 입력하신 후 한자 키를 눌러주세요. 첫 번째 집 궁자를 선택을 해서 한자가 변환이 됐으면은 카피를 해 주시고 한자 궁자를 붙여넣기 해주세요. 먼저 궁자가 등장한 후에 한자 궁자가 변환되도록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교차되는 구간에다 전환 효과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환 효과의 경우 이펙트에서 트랜지션, 베니션 블라인드를 적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키프레임을 찍어 주시고 시작은 0%, 그리고 한자 궁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트랜지션을 짝값을 올려주시면 되세요. 반대로 한자 궁자의 경우 한글과 반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트랜지션, 베니션, 블라인드 적용해 주시고 키프레임 적용하신 다음에 끝나는 구간에서 트랜지션을 빼주시면 되세요. 궁자의 경우 블러 효과와 오파시티를 조정하여 등장할 수 있도록 속성을 지정해 주세요. 오파시티를 자연스럽게 등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위치도 포지션도 살짝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자를 감싸고 있는 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의 경우 한쪽 선을 먼저 작업 후에 반대편 선은 왼쪽에서 제작된 트림 패스를 그대로 반전시켜서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궁자를 보시고 궁자의 외곽선을 따라 그린다 생각하시고 펜 툴을 이용하여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 적용 시 타임라인에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될 수 있도록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풀어주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의 클릭으로 선을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면은 없애주시고 선은 흰색을 적용하여 10픽셀 정도 적용해 주세요.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선의 중심점을 잡아주기 위해 Ctrl Alt 홈을 눌러서 균점을 가운데로 옮겨주시고 트림 패스가 등장하는 시점에 맞춰서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의 경우 선, Add, 그리고 트림 패스 세부적인 속성으로 들어가셔서 스타트와 엔드 기준점을 가운데 있는 기준점인 50% 위치로 가져다 주셔야 됩니다. 키프레임 먼저 찍어 주시고 50% 사각형이 등장해야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원래 스타트 값의 위치인 0%와 엔드 값 100%인 기준점을 입력을 해주시면 그려지는 선이 완성이 됩니다. 반대편에 있는 선은 조금 전에 작성했던 레이어를 Ctrl D 하신 후에 스케일 값에서 마이너스만 넣어주시면 반전 처리가 됩니다. 공개 문제에 보시면 모서리 부분에 번짐 효과와 색상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번짐 효과의 경우 조정 레이어를 통해서 레이어에서 뉴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적용해 주신 후에 이펙트에서 블러 메뉴 쪽 들어가셔서 레디어스 블러 값을 적용해 주세요. 현재 적용된 블러는 타입이 스핀이기 때문에 줌으로 타입을 바꿔주시고 효과가 나올 때까지 조정해 주시면 되세요. 가운데 부분 들어간 부분을 빼주기 위해 마스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을 하시고 더블 클릭하여
클릭하여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모서리 부분에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마스크 속성에서 반전을 시켜주세요. 경계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헤더 값을 올려주세요. 다음은 모서리 부분 색상 변화를 주기 위해서 레이어, 솔리드 레이어를 추가해주세요. 솔리드 레이어는 1280 곱하기 720이고 검정색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초에서 레이어를 잘라주시고 조금 전에 적용한 솔리드 레이어에 블렌드 모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버레이를 적용하여 톤을 자연스럽게 수정될 수 있도록 적용했고요. 가운데 부분에 구멍을 내기 위해서 블랙 솔리드 레이어를 선택하신 후 일립스 툴을 더블 클릭하여 가운데에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모서리 부분 반전을 누르셔서 색상 효과를 적용해 주시고 헤더 부분에서 적절하게 조절하여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세요. 색감이 너무 진하다면 오파시티 T에서 오파시티를 줄여주시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주요한 요소들이 구현이 됩니다. 첫 번째 장면, 이미지와 영상을 가지고 구현해 봤고요. 다음번에는 두 번째 장면, 1월 오봉도 관련된 이미지와 애니메이션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궁궐 두 번째 장면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의 경우 제공된 파일을 이용해서 레이어를 배치하고 입체감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 제공된 영상, 그날 시험장에서 받는 영상을 참고해 각 레이어를 애니메이션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화면 가운데로 들어가듯 화면 이동하시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PSD 파일 열어보시면은 두 번째 장면 공개 문제처럼 비슷하게 작업을 해서 올려드리긴 했는데요. 동일한 파일이 아니다 보니 연습용으로 활용하시라고 올려드린 거라 애니메이션 하시고 배치해 보시는 용도로 활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PSD 파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오봉도 사진인데요. 요청을 해 주시는 분들께만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공개 문제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캡처를 해왔습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위치를 잡기 위해서 해당 이미지를 선택을 한 후에 아래쪽에다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누르셔서 최대한 크기를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보시는 도큐멘트 사이즈의 경우 공개 문제 사이즈와 최대한 비슷하게 해주시는 게 작업에도 수월하십니다. PSD 파일을 레이어별로 애프터 이펙트로 바로 불러올 예정이기 때문에 레이어의 이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이미지의 경우 왼쪽 나무, 오른쪽 나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왼쪽 나무의 경우 숲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를 복사를 해서 위치를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Alt Shift를 동시에 눌러서 복제해 주시고 왼쪽 나무를 배치해 주세요.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가기 전에 반드시 레이어를 하나로 병합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른쪽 클릭하셔서 머지 레이어 해주셔서 하나의 레이어로 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나무가 됐으면 오른쪽 나무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약간의 회전이 필요하다면 회전을 해주세요. 오른쪽 나무도 마찬가지로 왼쪽 나무와 동일하게 3개의 레이어를 동시에 잡고 컨트롤 E를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로 병합을 해주세요. 왼쪽 나무와 이제 오른쪽 나무가 완성이 되었으므로 물결 부분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결 무늬의 경우 애니메이션 작업 시 좌우로 이미지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화면 바깥으로 나가도 될 정도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Alt Shift 키를 동시에 눌러서 복제를 해주시고 이미지를 하나로 병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 봉우리 이미지 개수와 틀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참조 영상과 동일하게 제작해 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른쪽 나무, 왼쪽 나무, 물결까지 합성을 했고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용하게 될 이미지는 눈을 모두 켜서 애프터 이펙트로 돌아와서 두 번째 이미지로 활용할 포토샵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오른쪽 클릭 후 임포트 메뉴와 파일 메뉴를 눌러주신 후 조금 전에 작업한 02번 이미지를 컴포지션을 생성해서 임포트 해주세요. 임포트 세부적인 옵션에서 임포트 카인드는 컴포지션 레틴 레이어 사이즈를 선택을 해주시고 레이어 옵션에서는 머지 레이어 스타일 인투 푸테이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미지 컴포지션 생성된 걸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작업했던
포토샵 레이어가 따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필요한 이미지를 하나씩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나무와 오른쪽 나무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에서 왼쪽 나무, 오른쪽 나무를 선택하신 후 컨트롤 C 해서 카피하신 후 메인 컴포지션 쪽으로 붙여넣기 해주셔야 되는데요. 인디케이터 기준으로 타임라인 쪽에 컨텐츠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Alt V를 해주시면은 인디케이터 기준으로 컨텐츠가 시작되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나무는 포지션의 속성을 이용하여 가운데에서 좌우로 벌어지는 애니메이션을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포지션의 키프레임 시작을 알려주시고 왼쪽으로 빠지고 오른쪽 나무는 오른쪽으로 빠진 애니메이션을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나무에 두 번째 키프레임을 생성하기 위해 인디케이터를 옮겨주신 후 이미지의 포지션을 바꿔주시면 되세요. 오른쪽 나무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키프레임을 생성하기 위해 나무 포지션을 바꿔주세요. 나무가 가운데 쪽에서 좌우로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요소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나무와 오른쪽 나무는 눈을 꺼주시고 봉우리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우리 우선 3개를 먼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해주시고 메인 컴포지션으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컨트롤 Alt V 위치를 잡아주시고 가운데 봉우리부터 위로 올라가다 내려오는 애니메이션을 작업해 주시면 되세요. 우선 가운데 봉우리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에 P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키프레임으로 애니메이션 시작을 알려주시면 두 번째 키프레임에서 봉우리가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애니메이션을 실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왼쪽에 있는 두 번째 이미지의 경우도 키프레임 포지션을 클릭하셔서 동일한 방법으로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려주시는 애니메이션을 해주시면 되세요. 세 번째 왼쪽 봉우리 같은 경우도 포지션을 활성화 시켜 주시고 두 번째 키프레임에서 위로 올라갔다 세 번째 키프레임에서 내려오는 애니메이션을 완성해 주세요. 나무가 등장할 때부터 봉우리의 사진들이 모두 노출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작점을 동일하게 Alt 대괄호 열기로 맞춰 주시고요. 애니메이션이 완성된 레이어는 봉우리와 나무의 레이어 순서를 바꿔줄 예정입니다. 자, 왼쪽 봉우리가 완성이 됐다면 오른쪽 봉우리도 가져와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간 봉우리는 눈을 꺼 주시고요. 봉우리 우측 봉우리 2개를 컨트롤 C로 카피하여 메인 컴포지션으로 컨트롤 Alt V로 가져가 주세요. 배치를 바꿔주세요. 우측 봉우리도 왼쪽 봉우리와 오른쪽 봉우리가 순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을 맞춰주시면 되세요. 속성은 P를 눌러서 제어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포지션 두 번째 키프레임에서 봉우리를 위쪽으로 배치해 주시고 세 번째 키프레임에서 봉우리를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세요. 세 번째 봉우리도 키프레임을 추가하여 내려주시면 되세요. 봉우리의 경우 사이즈가 다소 작아 보이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봉우리 레이어를 모두 선택하신 후 단축키 S 스케일을 적용하신 후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키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애니메이션은 물결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하단 쪽에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컨트롤 C 하셔서 메인 컴포지션으로 가지고 오세요. 물결 이미지의 경우 나무 밑으로 내려가야 돼서 왼쪽 나무와 오른쪽 나무 밑으로 내려주세요. 봉우리가 움직이는 시점에 맞춰서 물결 포지션 값을 활성화하여 프레임으로 움직여 주시면 되세요. 세 번째 키프레임에서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키프레임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주세요. 물결 애니메이션은 반복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키프레임과 세 번째 키프레임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세요. 봉우리의 레이어를 전체 선택해서 나무 밑으로 내려주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달과 우측에 있는 달을 복사해 와서 메인 컴포지션으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왼쪽 달과 오른쪽 달 움직임은 없어 보이며 위치 정도로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배경색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배경색의 경우 애프터 이펙트에서 새로운 레이어 솔리드를 추가하셔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추가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두 번째 장면을 완성해 봤고요. 다음에는 세 번째 장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첫 번째 보시면은 근정전 사진이 나타난 후에 하단에 사각형 글자를 애니메이션 하시오라고 첫 번째 항목에 되어 있지만 문제가 2번 문제 보시면은 화면 가운데로 들어가듯 화면 이동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3번과 2번을 연결하는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세 번째로 연결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의 첫 번째 보이는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포토샵을 활용하여 보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포토샵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여러분들께서 실제 시험 당일날 받게 되는 영상을 캡처해서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포토샵에서 색상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지를 가져야 됩니다. 근정전,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고요. 포토샵에서 탭을 떼어서 열어주시고요. 톤이 다운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진 보시면은 노란빛이 돌면서 약간 조금 밝은 느낌의 사진이거든요. 색상을 매치시켜 줘야 됩니다. 포토샵의 기능을 활용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정전 JPG 사진을 불러와 주시고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조정 레이어, 자, 매치 컬러 메뉴를 이용해서 색상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컬러 실행해 주시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미지 스태틱스 쪽에 보시면은 소스 부분에서 캡처해서 가져온 이미지를 소스로 활용을 해서 색상을 일치시키셔야 됩니다. 지금 언타이틀 쪽에 제 저장은 안 했지만 영상 쪽에서 캡처하신 이미지를 저장을 해서 이름을 바꿔 놓으세요. 자, 지금 같은 경우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색상이 환하게 보이는 거고요. 레이어 쪽에서 레이어 1번이죠. 1번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색상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영상을 캡처한 이미지 스타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미지 옵션 쪽에서 슬라이드를 변경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더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로 보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K 버튼 눌러주시고요. 최종적으로 JPG 저장해서 색상도 높게 저장해 주세요.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근정전 사진을 보정을 했으므로 에펙으로 넘어왔습니다. 탐색기 창에서 근정전 사진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해서 임포트 해주세요. 임포트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근정전 사진을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쪽에 가지고 오세요. 세 번째 장면 시작하는 곳에 배치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많이 커 보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S 스케일 단축키를 눌러주셔서 사이즈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화면 가운데도 들어가듯이 화면 이동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장면에서는 화면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해서 두 번째 장면에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갈 때 이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화면으로 들어가듯 스케일을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듯 화면을 편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펙으로 넘어간 다음에 조금 전에 가져온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을 할게요. S 누르신 다음에 화면에 딱 맞춰서 스케일 조정해 주시고요. 타임라인 쪽에 레이어를 더 빼주시고 두 번째 장면에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전환되는 느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과 포지션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면서 급하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가운데에 중심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포지션과 스케일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스케일 찍어주시고 포지션까지 다시 활성화 시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Shift P 눌러주시고 키프레임 활성화 시켜주세요. 앞에 장면으로 넘어가서 스케일과 포지션을 조절하여 가운데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스케일 최대한 좀 키워보겠습니다. 스케일과 포지션이 지금 두 개 동시에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화면을 인디케이터로 움직여서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서 T 눌러가지고요. 오파시티를 조정을 해볼게요. 천천히 등장을 해서 세 번째 장면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오파시티로 전환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효과를 주었고요. 세 번째 장면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상자가 하나 올라와야 되는데요. 색상은 지금 임의로 지정을 해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시험장에서 참조 영상과 동일하게 색상을 추출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리탕글 툴로 상자를 하나 그려주시는데요. 리탕글 툴로 상자 그리실 때 아래쪽에서 타임라인 쪽에 레이어가 절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가운데로 크게 배치를 해 주시고요. 면색은 임의의 색으로 제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으로 넣을 거고요. 스트로크는 없앨 거예요.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상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 활성화 시켜주시고 앞에 부분은 잘라주셔야 되겠죠. 프레임 찍어주시고 수직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올라오는 상자가 될 것 같고요. 텍스트의 경우는 제가 임의로 넣어드렸으니까 이 첫 번째 글자를 복사한 다음에 타입 선택해 주시고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한 50 정도 일단 줄여볼게요. 복사한 글자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글자 같은 경우도 지금 명조체로 되어 있는데요. 그날 시험장에서 참조영상과 최대한 비슷한 글자, 뭐 고딕이면 고딕체라든지 명주면 명조체라든지 이렇게 스타일을 최대한 비슷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서 나눈 고딕으로 할게요. 자, 간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적당히 좀 조절해 볼게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 보시면은 중간에 글자색이 붉은색이 하나 있어요. 글자색 같은 경우는 중간에 원하는 글자를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톡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이라서 클릭해서 스트로크를 검정색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전체에 스트로크가 들어가야 되네요. 들어가서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서 보실 때 간혹가다 옵션이 필 오버 스트로크하고 스트로크 오버 필하고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만약에 색상을 적용했는데 이렇게 색상 값이 글자에 흰색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필 스트로크 오버 필 쪽에서 필 오버 스트로크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글자도 됐고요. 글자에 대한 애니메이션은 상자가 다 올라온 다음에 글자가 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부분은 잘라주고요. 글자는 비슷한 효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펙트 쪽에서 패스트박스 블러의 경우 블러의 방향을 지정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호라이즌 앤 버티컬, 호라이즌 버티컬. 그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면 선택을 해주시고 이펙트를 넣어주세요. 키프레임이 들어갔을 거고요. 글자가 다 등장했을 때 프레임 효과를 빼주시면 될 것 같고요. 효과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글자가 노출되어 있어서 처음 등장할 오파시티의 T를 눌러주시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파시티를 조금 조절해 줬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은 흑백 사진으로 경회루가 연기처럼 흩어지듯이 나타나도록 하고 연기 동영상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라고 하는 픽사베이 이미지를 넣어드리긴 했는데 사진이 컬러 사진이라서 포토샵 또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컬러를 흑백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연기 속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사진 합성하는 부분은 루마 매트를 적용을 해서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여기 시점부터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못 사진을 프로젝트 창에다가 끌어다가 놓으셔야 되겠죠. 타임라인 제일 위쪽에다가 시작하는 위치에다가 배치해 주시고 자, 타임라인 쪽에서 연못 사진 선택을 해주시고 이펙트 메뉴에서 컬러 사진을 흑백으로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블랙 앤 화이트 적용하니까 바로 흑백 사진으로 바뀌었죠. 이걸로 활용해서 저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소스하고 그리고 합성할 이미지를 가져오셔야 되겠죠. 삼색기 창에서 픽사베이에서 연기 영상 찾은 거 하고요. 그리고 픽사베이에서 가져온 경회루 사진을 그대로 프로젝트 창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자, 들고 왔고요. 영상과 그리고 사진을 타임라인 쪽에 배치하겠습니다. 연기점 mp4 들고 오시고요. 에러 뜨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캡스락이 눌러져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요. 캡스락을 눌러서 해제해 주시면 되세요. 자, 연기 영상이 좀 크기가 안 맞기 때문에 가운데로 배치를 할 거예요. 연기에 대한 뭐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기 색상이 조금 보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루마 매트를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루마 매트 같은 경우에는 밝은 영역과 흰색, 그렇죠. 흰색 영역에 이제 이미지가 합성이 되는 거고요. 어두운 영역이 이제 구멍이 뻥 뚫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흰색 부분 보시면은 약간 흰색이긴 하지만 조금 회색빛이 돌거든요. 그래서 연기 같은 경우에는 이펙트 쪽에서 색상 값을 조금 조정을 해서 레벨 또는 커브 효과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효과를 활용을 해서 색상을 조금 보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회루 사진을 들고 오셔야 됩니다. 자, 경회루 사진 들고 오실 때 이거 위치가 중요하십니다. 연기 영상이 위쪽에 있어야 되고요. 경회루 사진, 이 연기 속으로 들어갈 때 사진이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야 돼요.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루마 매트 합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상을 위쪽에 배치를 해주시고 아래쪽에 합성을 할 사진을 넣어 주셔야 되고요. 자, 연기부터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쪽에서 커브, 그래프를 움직이시게 되면 위쪽으로 올리니까 흰색이 더 환해지죠. 검은색은 딱히 손 안 대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어둡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영역이 조금 더 확장이 되긴 하죠. 보정을 해주시고 적용이 되셨다면 자, 저는 여기에다가 효과를 조금 더 넣으려고 해요. 블러 값을 넣어서
연기가 약간 조금 부드럽게 경계선이 부드럽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블러 쪽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사진을 연기 속으로 쏙 넣어야 되기 때문에 TRKMAT 트랙 매트라고 해서 말풍선 뜰 거예요. 이 메뉴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타임라인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 구석에 있어요. 익스펜드 월 컬랩스 쪽에 오시면 오른쪽에 있는 거. 자, 두 번째 거 동그라미하고 네모가 합성되어 있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클릭하셔서 트랙 매트라는 메뉴를 활성을 해 주셔야 돼요. 요거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분들은 클릭해서 활성화 시켜 주시고 경외루 사진을 선택해서 쭉 따라가다 보면은 현재 지금 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픽사베이 언더바 연기.mp4 누마매트 픽사베이 언더바 연기.mp4 파일이라는 소스가 보이실 거예요. 이때 요거를 과감하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연기 속으로 조금 전에 아래쪽에 배치한 경외루 사진이 합성된 게 보이실 거예요. 연기 속에 연기 움직이고 연기가 조금 속도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기 속도를 조금 바꿔볼 거예요. 타임라인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타임 쪽에서 타임 스트레치 연기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올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27초짜리거든요. 27초짜리를 더 빠르게 감아 보도록 할게요. 15 정도 입력하니까 4초로 줄거든요. 길이 값을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짧아졌죠? 그 연기 속도가 좀 많이 빨라졌을 거예요. 자, 합성된 경외루 사진을 이제 끊어 주실게요. 알트 슬래시 대괄호 닫기로 해서 이 장면에서 다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만 소스들은 자 정리를 하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연기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 사진 보시면은 사진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기 속에 합성되어 있는 경외루 사진을 바깥으로 빼주신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오른쪽에서 등장하는 상자와 그리고 글자를 애니메이션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그쵸? 경외루 사진 그대로 컨트롤 D 해서 복제한 다음에 위쪽에다가 빼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연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처럼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오파시티에 T 눌러주셔서 앞에 부분에서 오파시티 0%, 연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오파시티 100%, 인디케이터를 움직여서 볼게요. 오파시티에서 등장하죠? 이렇게 빠져나오는 듯한 애니메이션이 작업이 됐고요. 자, 뒤쪽에 지금 몇 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자하고 글자하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같은 경우도 임의로 색상을 제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시험장께서 받는 영상에서 상자의 색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그런 건 동일하게 똑같이 맞춰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려주시고 자, 여기 빼주셔야 되겠죠? 앞에 보면 슬래시하고 알트 대괄호 열기로 잘라주시고 자, 포지션 잡아주셔야 됩니다. 포지션 잡아주시고 얘는 오른쪽에서 등장하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등장하는 연기가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사진이 사라지는 이유가 아래쪽에서 경외루 있죠. 루마매트 적용했던 사진을 그대로 복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루마매트를 빼주셔야지만 사진이 보일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복사하면서 루마매트를 빼주지 않고 그대로 오파시티만 넣어줬네요. 여기서 빼주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전환되면서 사진이 다 보이고 이제 상자 작업은 됐으니까요. 상자 노출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붙여 넣기 하셔야겠죠. 텍스트는 제가 제공해 드렸던 것 중에서 요거 자 보시면은 경외루하고 요거 따로 작업을 해도 되고 그날 영상에서 경외루하고 요거 내용들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판단하셔가지고 따로 해야 될지 하나로 해야 될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세요. 자, 이거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상자 다 노출됐을 때 글자를 등장시킬게요. 자, 타입 툴 선택하신 다음에 요거는 세로형이네요. 그러면 타입 툴에서 버티컬로 바꿔주시고 클릭 넣어주시고요. 색상은 바꾸셔야 되겠죠. 경외루 색상 이것도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자 그리고 글자 간격이 조금 너나 촘촘하죠. 요 세로형일 경우에는 요거는 여기 줄 간격 있죠. 줄 간격으로 조정을 하셔야 돼요. 글자가 너무 큰 것 같네요. 여기서 엔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다 선택하신 다음에 자, 줄 간격은
세로로 정렬되어 있는 지금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줄 간격을 여기 문자 간격으로 조정해 주셔야 돼요. 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제가 임의로 10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 줄 간격 여기 보시면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20 정도 돌려서 이렇게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글자 넣었으니까 이 글자에 등장하는 애니메이션도 작업해 주셔야 되겠죠. 글자 같은 경우도 포지션으로 작업해 주셔야 될 거니까 포지션 찍어 주시고, 두 번째 포지션 찍어 주시고, 자, 첫 번째 포지션에서 글자가 오른쪽에서 등장하면 좋겠죠. 상자도 오른쪽에서 등장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글자 등장하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 있는 타임라인 쪽의 레이어는 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시간 부족하셔가지고 정리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장면이 완성이 됐고요. 세 번째 장면 이렇게 완료했고요. 네 번째 장면 바로 이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장면 같은 경우 일단 시험 문제를 보셔야겠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창문 열리고요. 창문이 여기 보시면 문짝이 왼쪽하고 오른쪽 문짝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포지션하고는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3D 레이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문을 회전시킬 때 기준점을 조금 바꿔주셔야 되고요. 문을 포토샵에서 작업하실 때 문 사이즈를 1280, 720으로 작업을 해놓고 가져오시면 수월할 것 같아요. 1280, 720으로 포토샵 열어서 새로운 도큐멘트 만들어서 문 작업해 주시고요. 창호 이미지를 이용하여 문 뒤에서 물체가 깜빡이도록 하시고, 이 그림자처럼 보이도록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색상을 가지고 색상이라든지 약간 블럭값 조정해서 그림자처럼 표현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석상은 이제 그 두 번째 장면에서 등장을 하고, 문이 열리면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경리군 갔을 때 촬영했던 이미지를 넣어 드렸기 때문에 그 이미지로 넣어서 그럼 에펙으로 넘어가서 이미지 하나씩 들고 올게요. 문 이미지 창 열 수 있도록 PSD 파일을 제가 링크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파일을 활용해서 같이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 창 임포트 하겠습니다. 파일 네 번째 포토샵 열어주시고요. 임포트 해주세요. 레틴 레이어 사이즈 머지 레이어 스타일 인투 푸테이지로 해서 OK 버튼 눌러주세요. 자, 4번 창문 이미지 그대로 포토샵에 있는 거 들고 왔거든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자, 2번은 작업됐으니까 2번은 꺼주시면 될 것 같고 4번 눌러볼게요. 4번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 창 2번. 자, 레이어 눈 꺼져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거 동시에 가져오도록 할게요. 컨트롤 C 해서 메인 컴포지션으로 가져올게요. 자, 인디케이터 정확하게 네 번째 장면이 시작하는 곳에다 가져다 놓으시고 컨트롤 알트 V 그대로 붙여넣기가 됐죠? 포토샵 같은 경우도 1280, 720으로 작업을 해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작업이 되는 거고요. 자, 소스 한번 볼게요. 왼쪽 문, 오른쪽 문, 그리고 창 2번. 요거는 좀 적절히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어 있는 거, 요거 두 개는 어떻게 활용할지를 여러분들께서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가져오셔야 될 게, 자, 임포트 하셔야 되겠죠? 파일 메뉴에서 5번 포토샵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똑같죠? 레틴 레이어 사이즈, 머지 레이어, 스타일 인투 푸테이지. 자, 5번 한번 눌러볼게요. 5번 눌러보시면은 지금 패턴, 석상 문 있죠? 근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마지막 장면에 저는 포토샵을 이용해서 패턴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필요한 거는 석상이기 때문에 석상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그리고 메인 컴포지션으로 가서 붙여넣기 할게요. 컨트롤 알트 V 이렇게 가져왔고요. 여기다 배치를 해주시고 배치가 됐으면은 요걸 이제 그림자처럼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타임라인 조금 Alt 키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스크롤 위로 올리시면은 화면이 조금 확대가 될 거예요. 타임라인이요. 그림자처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펙트 있죠? 사전 설정 쪽에서 필 컬러, FILL, 필 컬러 적용해 주시고요. 제너레이트에서 필 적용해 주시고, 자, 색상 값이 지금 기본 디폴트가 붉은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색상은 스포이드로 해서 문 색감 비슷하게 해서 좀, 갈색 톤으로 바꿔 놓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펙트에서 블럭 값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값. 뭐 패스트박스 블러 아니면 가우시안 블러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가우시안 블러 적용했고요. 지금은 0이기 때문에 블럭 값 안 들어가 있죠. 좀 세게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사이즈라든지 크기 같은 거 비교해 보시고 안 맞으면은 스케일을 조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갈색으로 보이면은 그림자처럼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성 모드가 있단 말이에요. 필 컬러를 어떤 색상을 적용했는지에 따라서 여기서 혼합 모드는 조금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자, 한번 오버레이 한번 적용해 볼게요. 오버레이 하니까 좀 비슷해진 것 같긴 해요. 색상을 조금 바꿔볼까요? 진한 색상으로 이렇게 해서 옆으로 보셔요. 색상에 따라서 혼합 모드를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자인데 문을 관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문 관련된 포토샵 파일 중에서 여기 프레임만 있는 그런 포토샵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2번 가지고 드래그해서 올려주시면은 신기하게 가운데 부분만 가려지게 됩니다. 요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를 뚫어서 그림자를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종이 부분 있죠? 거기 부분만 그림자가 노출되는 것처럼 저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그림자 가리는 거는 추후에 이제 문이 열리기 직전에 레이어를 잘라서 없애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깜빡깜빡은 오파시티에 T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등장했다가 왼쪽으로 갔을 때 살짝 줄여주고 이게 반복이 되면 되죠. 붙여넣기. 자,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창문 이미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쭉 당겨주시고 Alt 키 누른 다음에 쭉 당겨주시면 전체적으로 키프레임 간격이 동시에 비율이 맞춰서 늘어납니다. Alt 키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Alt 키를 안 누르시게 되면 키프레임 전체적으로 위치 이동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맞춰주시고, 자, 이 순간에 이제 문이 열려야 되겠죠? 더 가려줄게요. 깜빡깜빡.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미리 보기 되시는 거 아시죠? 속도가 조금 빠르긴 해도 이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 열리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 문하고 오른쪽 문이죠? 왼쪽 문하고 오른쪽 문을 쭉 위로 올려서, 자, 왼쪽 문, 오른쪽 문. 자, 레이어 쪽에서, 자, 사각형 보이시죠? 자, 3D 레이어라고 뜨죠? 두 개 동시에 3D 레이어 활성화 시켜주시면은, 자, 요거 기즈모라는 그런 입체적인 위치 조정을 할 수 있는 위치 값이 생깁니다. 보통 요 3D 레이어를 적용하기 전에는 X하고 Y축만 활성화가 되는데, 요거 3D 레이어를 키는 순간 Z축, 여러분이 바라보는 방향에 화살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반대편 방향 안쪽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Z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활성화 시켜 주신 다음에 위치점을 바꿔주셔야 돼요. 왼쪽 문. 왜냐면 지금 기준점이 가운데로 이렇게 있죠. 제가 룰러 활성화를 해볼게요. 룰러 활성화 해놓고 여길 가운데로 문이 열리게 된다면 문이 이상하게 열릴 거 아니에요. 경첩이 여기 이쪽에 있는데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문이 열리게 된다면은 여기가 비어 보이겠죠. 그래서 기준점을 쭉 당겨서 여기 모서리에다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펜 비하인드로 열어주셨어요. 제가 위쪽에다가 이거 예전에 도형 파일로 문 열기 연습했던 거 X축을 잡고 펜 비하인드 도구 선택해 주시고 왼쪽 문, 오른쪽 문 따로따로 작업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왼쪽 문 레이어 잡고 얘만 잡고 이렇게 이동하셔야 돼요. 왼쪽 문하고 오른쪽 문 따로따로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왼쪽 문 모서리 부분에 가져간 거 보이실 거고요. 오른쪽 문 다시 잡을게요. 자, 화면 이동해서, 자, 화면 이동할 때는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니까 화면 이동을 해주시고 여기 X축을 잡고 여기다 붙여주시는데 이번에는 기준점이 여기 있어요. 왼쪽에. 그래서 여기 회색 동그라미를 여기 끝에다가 붙여주신다 생각하시고 이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끝에 딱 맞죠? Y축 여기 초록색 화살표 기준으로 수직으로 맞춰주시면 되시고요. 화면 전체 보기 할 때는 Alt하고 슬래시 누르시면 딱 맞춰서 보일 거예요. 이제 룰러 필요 없으니까 룰러 숨기고요. 자, 이제 문 열어볼게요. 자, 왼쪽 문부터 열어볼 거예요. 왼쪽 문 선택하시고요. 꺽쇠 눌러서 속성 들어가셔야 돼요. 트랜스폼. 얘 회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Y축을 기준으로, 자, Y축을 기준, 여기 있죠? 연두색 Y축을 기준으로 문을 회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Y축 로테이션에다 키프레임 생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 보세요. 현재는 닫혀있는 순간이죠. 키프레임 찍어주시고 이제 축 이동해 주셔야겠죠. Y 로테이션을 해서 지금 현재 0도 들어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서 움직여 보실게요. 자, 플러스 누르니까 이쪽 방향이 맞는 것 같네요. 자, 쭉 눌러주시고 숫자값 외워주세요. 123 이렇게 열리죠. 자, 그럼 오른쪽 문도 동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문도 선택하고, 자, 선택되어 있는 선택에서
꺽쇠 눌러주시고 트랜스폼 쪽에 Y 로테이션 키프레임 찍혔죠? 그 다음에 키프레임 가서 이거는 반대로 열려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23. 그날 참조 형성에 맞춰서 각도는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보실게요.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되는 애니메이션이 작업이 됐고요. 자, 위로 올라가서 자, 그림자 문 열렸으니까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림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석상 있죠? 요거죠? 요거 석상 그림자를 문 열리기 전에 여기죠? 여기에서부터 잘라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살짝 그림자 보이시죠? 요거는 미리 잘라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잘라 주시고요. 자, 문이 열렸을 때 석상에 그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아까 그림자 만들었던 거 석상 컨트롤 D 해서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이펙트 줬단 말이에요. 이펙트 여러 가지 색상도 바꾸고 오파시티도 바꿨는데 이런 것들 다 뺄게요. 자, 그리고 깜빡깜빡 효과는 없애야 되기 때문에 T는 빼주셔야 되겠죠. 미리 백업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과 넣기 전에. 자, 그래서 요거 트랜스폼 쪽에서 오파시티 들어가 있는 거 여기 꺼주시면 다 사라지죠. 자, 그럼 문 열리면은 석상 그대로 혼자 있죠. 배경 이미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배경 이미지 제가 직접 촬영한 이미지, 이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자, 직접 촬영한 이미지 가져와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탐색 시장에서 그냥 그대로 불러오셔야 됩니다. 그죠? 경희궁 가졌습니다. 요거 그대로 석상 아래쪽으로 내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미지 조금 순서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경희궁은 상호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내려주시고 창 그리고 석상 요거 같은 거 헷갈릴 수가 있어서 요거 오버레이도 들어가 있죠. 오버레이를 빼주셔야 되겠죠. 최종 쪽으로 등장하는 석상 같은 경우에는 오버레이가 빠져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 정상적으로 보일 거고요. 자, 그리고 석상도 창문 아래쪽으로 내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래쪽이 안 보이게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됐고 석상 그리고 창문 창호 그리고 위쪽에 있는 요거 창호는요 중간에 우리 그림자 가리는 용도로 해서 사용을 했던 거라서 이렇게 놔두시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타임라인 선택하시고 엔터.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바꿔주세요. 창 두 개인데 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자 가림용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바로바로 레이어 순서 바꿀 때라든지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미지 배치가 됐고요. 자, 그리고 경외로 여기 보면 경기금 사진 있죠. 열렸을 때 위치는 제가 올려드리긴 했지만 이 사진이 여러분들 위치가 조금 참고 영상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 같은 거 안 맞으시면 이렇게 위치 조정하셔가지고 배치를 조금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뒤쪽에 보시면 이 하얀색 좀 창문 보이시죠? 창문 위치로 맞춰주시면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거 여기 보시면은 기둥이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돼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뒤쪽에 있는 하얀색으로 해서 위치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위치 맞출 때 뭐 오파시티도 좋긴 하지만 오파시티보다 저는 여기 보시면 우리 모드 쪽에서 디퍼런스 보시면은 디퍼런스를 선택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틀린 부분이 하얀색으로 표시가 돼요. 완전 똑같으면은 완전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 적용을 해보시면은 주는 게 조금 편하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진까지 넣어주시고, 자, 볼게요. 세 번째 장면 시작할 때 왼쪽 문하고 오른쪽 문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를 가리고 있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줄게요. 그래야지 그림자가 보이겠죠? 자, 쭉 깜빡깜빡하는 애니메이션 됐다가 문이 열리면서, 자, 문 열릴 때 상호 프레임 빠지는 거 짧게 잘라주시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림자가 딱 끝날 때 시점 맞춰가지고 문 열리기 전에 정확하게 잘라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문 열렸죠? 그대로 있죠? 석상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뒷부분에 가서 줌 들어가는 내용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끝나는 장면에서 화면 안으로 쭉 들어가야 되는 부분 있죠? 문제 보시면은 문이 열리면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고 화면 안으로 들어가듯이 움직임을 만드시오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할 거면요. 카메라로 안으로 쭉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카메라 레이어 활성화 하실 때는 반드시 자 여기 3D 레이어 다 켜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요소들이 같이 카메라에 적용이 돼서 안으로 들어가듯이 표현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장면들 다 모두 체크를 해서 3D 레이어를 켜주세요. 자 여기까지죠. 자 해당하는 부분만 전체 선택해서 색상 좀 바꿔 볼게요. 자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오렌지 선택해 볼까요? 자 오렌지로 다 바뀌었죠. 자 그리고 한번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앞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저장을 안 하고 날리시게 된다면은 중간중간에 뭐 요소 같은 거라도 추가적으로 작업하시거나 효과 넣으셨다면은 반드시 꼭 저장을 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카메라 들어가서 애니메이션 쭉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작업해 볼 거예요. 자 아래쪽에 타임라인 쪽에 아무것도 선택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뉴 카메라를 작동을 시켜 주시고요. 카메라는 원노드 할 거고요. 35mm 짜리로 할게요. 자 OK 버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핑크색 레이어가 추가가 돼요. 카메라 같은 경우도 요 해당하는 장면, 요 장면에서만 쓸 거기 때문에 앞에 부분 다 잘라 주시고요. 이 장면에서만 딱 하고 끊어 주세요. 됐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22초 정도, 22초 조금 지나서 여기서부터 끝내는 장면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2초 장면에서 자 카메라 꺽쇠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서 조금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카메라는 3D 쪽 관련된 기능이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 적용하면서 화면이 안쪽으로 조금 심도가 깊어진 게 보일 거예요. 눈 껐을 때랑 눈 켰을 때랑 눈의 좀 심도가 바뀌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고려하셔가지고요. 보시면은 카메라가 들어가니까 눈이 바깥으로 나가죠. 그래서 처음에 작업할 때 카메라를 넣어 놓고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카메라 넣기 전하고 넣은 상태하고 문이 지금 배치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받게 되는 참조 영상하고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심도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난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미리 넣고 위쪽에다 배치해 놓고 작업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카메라 적용하시고요. 자 이렇게 키프레임에서 제어를 해 주실 텐데 요거 위치를 포지션으로 제거를 해 주실 거예요. 포지션 같은 경우 지금 X하고 Y 요거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게 Z축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1244 1244라고 입력이 되어 있죠. 현재 지금 한번 키프레임 먼저 잡아 놓고요. 두 번째 화면 들어가는 작업을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키프레임에서 더 추가한 다음에 끝에를 한번 여기 있죠. 마이너스 1244라고 되어 있는 거 왼쪽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판단을 해서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왼쪽으로 하니까 화면이 줄어들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방향이 아니라 안쪽으로 쭉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쭉 오른쪽으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자 이런 장면까지 연출을 해주시면 되죠. 너무나 많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석상 살짝 걸치게만 작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구간만 한번 애니메이션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속도가 조금 너무 느린 듯한 느낌이라서 요거 조금 키프레임 간격을 조절해 볼게요. 이렇게 쭉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저장했고요. 네 번째 장면은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또 5번째 장면이죠. 5번째 장면을 이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 5번째 장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장면 시작할 때 보이시는 이미지 한번 볼게요. 현재 보시면은 제공된 파일로 배경 패턴 만들어야 되고요. 석상의 그림자 위치로 떨어지는 움직임 만들어야 되고요. 위에서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석상 아래쪽에 보시면 하얀색 그림자 보이시고요. 그러면은 석상을 가로지르는 뭔가 움직여요. 이게 뭐냐면은 빛 효과인 것 같아요. 그 왼쪽에서 빛 효과 움직임을 제작을 해야 되고요. 석상 뒤 하얀 부분과 왼쪽에 색상 레이어가 나타나도록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요. 색상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세 개예요. 지금 가장 아래쪽에 있는 색상 레이어 하얀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약간 노릇스름한 거, 약간 주황색인 거, 요것도 색상 스포이드로 찍으셔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임의의 색으로 해서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왼쪽에서 문이 나타나도록 하고 석상 주변을 따라서 글자가 나타나도록 제작하시오.
이것도 의미의 글자를 넣어서 석상 주변에다가 배치를 할 건데, 배경음악을 타임라인 쪽에다 배치해 주시고 소리가 점점 작아지도록 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오디오를 간단하게 키프레임 설정해서 점점 크게, 그리고 점점 작게 키프레임으로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5번째 장면 애프터 이펙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지금 이 이미지를 제가 캡처를 했어요. 포지션 열어주시고요. 캡처한 이미지를 가지고 제국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비슷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붙여놓고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요. 자, 이거는 제가 연습용 PSD 파일이고 이렇게 이미지를 제작을 했고요. 자, 도큐멘트 사이즈가, 영상 사이즈가 1280, 720이기 때문에 1280, 720이라고 넣어주시고요. 72 이상으로 넣어주시고 OK 버튼 눌러주세요. 개수 보셔야겠죠? 가로 2개, 하나, 둘, 셋, 넷, 5개죠. 2개, 5개짜리 패턴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 제가 임의로 드린 패턴을 가져다가 배치하고요. 자, 2개씩 복사를 하는 거예요. 자, 복사하실 때는 Alt Shift 키 누르신 다음에 2개 됐죠? 자, 이거 2개 동시에 잡고 아래쪽으로 5개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 만들었으니까 2개, 3개, 4개, 5개. 크기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 레이어에서 패턴 첫 번째 거 레이어 전체 잡고요. Shift 키 누르셔서 전체 레이어 선택해 주셔야 돼요. Ctrl T 눌러가지고 아래쪽으로 쭉 배치해 줄게요.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줄 됐고요. 옆에 건 보셔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일단은 첫 번째 줄 완성했으니까 Ctrl E에서 머지 해줄게요. 두 번째 줄 완성할게요. 복사하고, 자, 격자 무늬 보시면은 위에 쪽으로 한 칸 올라가죠. 자, 그럼 이렇게 쭉 올리셔서 배치해 주시고, 가운데 쪽으로. 그냥 밑에 부족한 부분 얘 복제해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거 레이어 머지 해주시고, 자, 이제 이거 그대로 그냥 복사하면 될 것 같아요. 쭉 복사해서 배치하고, 오른쪽에 비어있는 거 하나 더 복사할게요. 이렇게 됐고요. 이거 완전히 바깥에 나간 건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패턴이 약간 옆에가 조금 삐져나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레이어 선택하고 Ctrl T 눌러가지고요. 자, 여기 밑에 길이만 조금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색상이 전체적으로, 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매치 컬러 적용해 주기 위해서 레이어 전체적으로 병합해 주고, 이미지 쪽에서 어저스트먼트 쪽에서 매치 컬러 색상을 여러분께서 수동으로 작업을 해 주시려면은 휴 세츄에이션에서 전체적으로 컬러라이즈 색 적용해 주시고, 색상을 이런 느낌으로 바꿔 주시면 되는 거예요.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색상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색상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지에서 어저스트먼트 쪽에서 매치 컬러 적용해 주시고, 색상이 거의 흡사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컨트롤 U 해가지고 약간 전체적으로 톤 다운 시켜줄게요. 이런 식으로 색상을 바꿔주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중간에 흰색 배경이기 때문에 배경색도 적당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 값이죠. 컬러 값 꼭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세워주시고, 이거를 그러면 배경으로 저장을 해주셔야겠죠. 저장은 JPG 또는 PNG 파일로 해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다 저장할게요. 05번 배경. 배경이라고 저장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자, 이미지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어둑어둑한 부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 1번 장면에서 했던 것처럼 적용해 주셔야 되고요. 자, 5번째 패턴 이미지 작업하셨고요. 자, 여기서 임포트 하셔서 가져오셔야 되고요. 아니면 편집기장에서 좀 전에 저장했던 이미지 패턴 있죠, 배경. 여기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얘는 특별한 애니메이션 없어요. 배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그림자 같은 거 있는데 이것도 그날 포토샵에서 미리 작업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웹팩에서 펜툴 이용하셔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패턴 가져왔으니까 그 다음에 석상 이미지 가져와야겠죠. 석상은 이미 기존에 가져왔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셔가지고 석상 그대로 들고 오겠습니다. 자, 석상 보시면은
배치상에서 문제 보셔야겠죠. 문제상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게끔 작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중심점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준점 바꾸는 거는 이 펜 비하인드로 해서 내려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석상의 크기가 아랫면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위로 키가 커진다 그러면은 기준점을 아래쪽으로 배치를 해주셔야지만 더 위로 길어지겠죠. 키를 키워주실 때 기준점 요거 기준으로 해서 위로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준점 저는 아래쪽으로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바꾸는 방법 이렇게 하시는 거 좀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쌍 가져왔으니까 위에서 떨어지게끔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포지션으로 작업할 거예요. P 활성화 시켜주시고 위에서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위로 쭉 올려서 자 위로 쭉 나가는 거 키보드로 위로 조정하셔야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쭉 내려오죠. 효과 같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서 어떤 거 들어갔구나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리고 나서 흰 그림자 보이죠? 이걸로 그대로 반영해서 아래쪽에다 붙여넣기 해서 만들 거예요. 석상을 가로지르는 빛 효과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컨트롤 D에서 복사해 놓고요. 빛 효과는 위쪽에다 넣을게요. 요거 엔터 쳐가지고요. 요거는 빛 들어갈 거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그림자고 자, 이거는 그림자. 자, 그리고 요거는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자, 키프레임을 삭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다 빈 효과 줄 거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빈 효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효과 같은 경우 이펙트 앤 프리셋 쪽에서 라이트인데요. 영문 라이트 검색하시면은 너무나 많은 효과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렸던 것 중에서 SWEP, SWE까지만 검색하시면은 CC 라이트 수입이라고 보이거든요. 요거를 적용을 해주세요. 석상을 가로지르는 빈 효과가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석상 떨어지고 빈 효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석상 꺽쇠 눌러주시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CC 라이트 수입 패널 보이실 거예요. 자, 좀 각도 안 맞는 부분은 여기서 여러분들 현재 지금 30도 들어가 있거든요. 각도 원하시는 각도로 조절해 주시고요. 저는 50도를 일단 바꿔놨어요. 자, 그리고 빛 위치 시작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위에서 떨어지든 아래에서 올라가던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참조 영상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위치 바꾸는 거 알려드릴게요. CC 라이트 수입해서 센터 부분 있죠. 센터 속성을 가져갔다가 센터 속성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시작점을 찍으실 수가 있어요. 자, 보이시죠? 여기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콕 찍어주시고 자 이때부터 이제 키프레임 작업해 주셔야겠죠. 찍어줬으면 키프레임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키프레임 옮기신 다음에 빈 효과가 들어가야 되겠죠. 빈 효과 위치를 또 콕 클릭해서 어디로 위치시킬지를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왔다 갔다 해볼게요. 앞에 있는 키프레임 복사하셔도 되겠죠. 똑같은 키프레임 두 번, 세 번 쓸 거면은 복사해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석상 내려오고 빛이 등장해서 가로질렀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이게 만약에 몇 번 반복되는지 여러분들께서 그냥 보셔가지고 두 번 반복된다 그러면은 이거 시작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내려가고 왔다 갔다 됐죠. 여기 밑에 석상 밑에다가 그림자가 이상 어두운 그림자가 항상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문제 보시면은요. 여기 있죠. 요 검정색 같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펜툴로 간단하게 빠르게 그려 놓을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그리실 때는 타임라인에서 절대로 레이어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펜툴 이용하셔서 색상은 일단 검정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스트로크 없애셔야 되고요. 그냥 이런 모양일 것 같아요. 쭉 내려서 아래쪽으로 내려주세요. 배경 위쪽으로 놓으셔야 되겠죠? 석상 그림자이기 때문에 조금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수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석상 내려오고 빛 들어가고 됐죠? 자, 그 다음 해주실 거 왼쪽에서 도형 3개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모양인지 보셔야겠죠? 자,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 일단 요거 하나 첫 번째 거 만든 다음에 복제 해가지고요 색상만 바꿔주는 걸로 할게요. 펜툴 이용해서 만들어 줄게요. 색상은 첫 번째 색상은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 선택해 주시고 펜툴 선택하셔가지고 자, 화면 축소 좀 할게요. 하나 둘
자, 옆에 삐져나가는 부분 신경 안 써도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들자면은 모서리 부분만 잡아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거 도형됐죠? 여기서 끊어줄게요. 자, 여기서 왼쪽에서 등장하는 포지션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P 눌러주시고, 자, 다 등장했을 때 위치는 먼저 P 찍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왼쪽으로 나가야겠죠? 자, 이런 애니메이션이 아닐까 싶어요. 자, 하나 됐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자, 요거 복사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컨트롤 D. 이쪽에 복제가 됐고요. 7번 레이어가 생성됐어요. 자, 색상 바꾸셔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라데이션이에요. 그라데이션 처음 해보시는 경우에는, 자, 지금 필 쪽에 보시면은 색상 쪽에 필 옵션이 있어요. 요거 색상을 색상 바꿔주는 거고요. 필 옵션 요거 클릭하셔가지고요. 그라데이션 모양이 첫 번째 거는 솔리드, 두 번째 거는 리니어, 세 번째 거 레디얼 요거거든요. 요거 선택해 주신 다음에 색상을 바꿔 주셔야 돼요. 색상 바꾸는 거는 요거죠. 두 번째 거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시작하고 끝점에 있는 색상을 바꿔 주셔야 돼요. 자, 이거 이미지색으로 할게요. 그라데이션 모양을 바꿔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그라데이션 적용을 하고 나면은 요거 모양 생겨요. 요 동그라미는 안쪽에 있는 연한 색상이고 바깥쪽에 있는 거 요거 작은 동그라미는 바깥쪽에 있는 색상이에요. 요거를 적절하게 조절하셔가지고요. 원하시는 그라데이션 모양이 나올 때까지 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작은 동그라미는 바깥쪽에 있는 색상, 진한 색상, 안쪽에 동그라미 2개짜리 있죠. 바깥쪽에 있는 선하고 동그라미 요걸 잡아서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조절해 주시고, 자, 위치가 좀 달라요. 자, 흰색 도형하고 두 번째 키프레임 좀 보시면은 P 활성화 주시고요. 등장하는 순서와 그리고 위치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포지션 바꿔주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흰색 먼저 등장하고 여기서 키프레임에서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위치를 바꿔주시면 됐고, 이 동일하게 방법으로 컨트롤 D 하신 다음에 복제해 주시고, 자, 요거 키프레임 포지션 활성화해 주신 다음에 타이밍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라데이션 좀 다르게 할게요. 이 색상을 하고요. 두 번째 색상은 이렇게 진한 색상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위치 바꿔주셔야겠죠? 하나씩 하나씩 등장하는 도형이 완성이 됐고요. 프로젝트 창에서 문 있죠? 문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가져오시고, 문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가져오신 다음에 등장해야 되죠? 자, 등장할 때 문 사이즈가 조금 안 맞네요. S 눌러가지고 키워주시고, 너무 크지 않게 이쪽으로 배치해주시고, 자, 배치해 주신 다음에, 자, 문제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보시면 대각선으로 잘려 있죠. 이 도형 각도랑 비슷하게 마스크를 씌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 선택하시고, 이번엔 선택이 돼 있어야 되겠죠. 마스크 씌울 거니까 펜트 선택하신 다음에 저 이미지 위에다가 마스크를 씌워 주세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마스크가 속성을 보셔야 돼요. 에드 처리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필요한 이미지는 반대이기 때문에 인버트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조금 각도 안 맞는 부분은 마스크의 끝자락을 선택하셔가지고 각도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윈도우 애니메이션 도형처럼 왼쪽에서 등장하게끔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포지션 잡아봐 주셔야겠죠. P 눌러주신 다음에 도형 선택해서 등장하고, 그 다음에 문 등장하면 되겠죠. 도형 다 등장하고 나서 등장하면 될 것 같아서 필 눌러주신 상태에서 여기쯤에서 포지션 키프레임 찍어주시고, 여기서 왼쪽으로 쭉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텍스트가 이 석상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글자를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글자가 문제는 나와 있지가 않아 가지고요. 제가 임의의 글자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궁궐이니까 궁궐이라고 넣을게요. 우리나라의 궁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글자를 먼저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글자 위치는 상관없어요. 어디든지. 우리나라의 궁궐. 오타 주의하셔야 됩니다. 궁궐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자,
글자는 크기를 적정하게 나중에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참조 영상하고 동일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기본 글자예요. 글자를 자, 석상을 쭉 따라다니게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펜을 이용하셔가지고 일단 그려주세요. 그려주실 때 어떻게 하냐면요, 석상 주변을 딱 그려지는 글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글자를 선택을 하고 패스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요소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펜툴로 그리기 때문에 마스크가 씌워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면을 그릴 건 아니고요, 선만 그릴 거예요. 선만.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그렸어요. 자, 선 조금 바꿀게요. 모양은요, 나중에. 자, 이 상태에서 글자 속성으로 들어가셔서 텍스트에 보시면은 패스 옵션으로 들어가시면요, 패스에서 조금 전에 그렸던 마스크 1번 있죠. 마스크 1번을 적용하시게 되면은 신기하게 글자가 패스를 따라가는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완성하셨으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해주셔야 되는데, 애니메이션은 우리 첫 번째 장면에 했던 애니메이션하고 약간 흡사한 애니메이션이에요. 자, 시작할 때 애니메이터 눌러주시고, 자, 요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아니라 크기로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스케일 넣어주시고요. 스케일 들어갔죠? 작은 스케일이 100%라 되기 때문에 글자 다 보이잖아요. 자, 여기서 절대로 스케일에 키프레임 찍어주시면 안 돼요. 글자가 하나씩 하나씩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0이라고 숫자를 바꿔주시고, 렌즈 셀렉터 부분에서 오프셋 값을 조정을 해가지고요, 글씨가 하나씩 하나씩 커지도록 할 거예요. 자, 시작은 0%고요. 두 번째 키프레임에서 얘를 100이라고 찍어 놓으면요, 볼게요. 인디케이터 움직여 볼게요. 하나씩 하나씩 글자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장면까지 만들어 봤고요. 최종적으로 인코딩 하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부분을 편집을 안 했습니다. 지금 바로 해볼게요. 오디오 들고 오는 방법은 프로젝트 파일에서 임포트해서 파일 메뉴를 불러오셔야 되고요. 아니면 탐색기 창 열어 놓으셨다면은 탐색기 창에서 요거를 가져오시면 되겠죠. 제가 유튜브 무료 음원 하나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 소스를 UPG라고 있죠. 그대로 드래그해서 가져오시면 되죠. 요 레이어 순서는 상관없어요. 제가 위쪽에 배치하셔도 돼요. 당겨주시고 오디오 부분 열어주세요. 오디오 부분 더 들어가서 웨이브 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웨이브 폼. 자, 보시면은 소리에 대한 음원 파형을 이렇게 웨이브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소리가 커지면서 소리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0dB이기 때문에 0dB이라서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본 값이에요. 시작은 마이너스 한 20 정도로 할 거고요. 자, 키프레임 찍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시작될 거니까, 자, 담장 조금 내려가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요거 0으로 바꿔주시고, 끝점도 그러면은 앞에랑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0. 그리고 키프레임 여기 하나 더 찍어주셔야 됩니다. 계속 20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점점점 소리가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0dB. 자, 그러면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소리가 점점점 커지는 건데요. 자, 요거 조금 더 소리를 더 작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30 정도 해볼게요. 자, 음영 파일 보이시죠? 소리가 작아진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마이너스 30. 자, 재생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인코딩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워크 에어리어가 다 선택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반만 선택되어 있으면 반만 인코딩이 되세요. 그날 시험장에서 받는 영상 길이와 동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우리 30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작을 할 거예요. 최종적으로 저장됐는지 보시고요. 별표가 떠 있다면은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파일 메뉴에서 엑스포트 메뉴 눌러주셔야 되고, 미디어 엔코더 Q 실행해 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미디어 엔코더가 실행이 안 되시는 경우 엔코더를 먼저 실행한 다음에 현재 작업하고 계시는 애프터 이펙트를 대기열에 올리신 다음에 영상으로 뽑아 주셔야 돼요. 미디어 엔코더가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미디어 엔코더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미디어 엔코더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됐고요. 대기열에 조금 전에 작업했던 프로젝트가 올라와야 됩니다.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안 된다고 계속 클릭하시면은 다운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은 미디어 엔코더에 애프터 이펙트 파일이 올라올 거예요. 올라왔죠? H.264
최종적으로 결과를 출력할 위치를 여기서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비디오 엔코더로 인코딩 하시는 경우 여러분들 작업했던 폴더 아래쪽으로 AME 폴더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AME 폴더로 저장이 된지 모르시고 파일을 못 찾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바탕화면 비번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 해당 폴더로 직접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ME 폴더에다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대결이 올라왔으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삼각형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삼각형 누르게 되면은 인코딩이 시작이 되는데 잠시만 좀 기다려 볼게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인코딩이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느리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인코딩이 되시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체크가 되고요. 최종 완성된 영상을 자, AME 폴더 안쪽에 보시면은 main.mp4 파일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용량 보실게요. 31.뭐뭐뭐 31메가 정도 되네요. 기본은 그대로 참고를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요거 재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꼭 재생을 해보시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한번 미리 보기 했을 때 약간 뭔가 조금 어색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미리 보기 해보신 다음에 제출하셔야 됩니다.